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어떻게 빈칸한성 해설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자, 빈칸한성이 끝났는데 이제 순서 삽입 유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5번 무관 유형부터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무관한 문장인데 3점짜리였다고요? 이야, 놀랍네. 웬만해서는 이 무관 유형을 3점으로 배치를 안 하는데 3점짜리란 얘기는 출제진들이 봤을 때 이 지문의 난이도가 높다. 그렇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묵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재가 전염병에 대한 소재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요, 무관한 문장 딱 빼버리고 달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두 가지가 주어다 보니까 지금 복수 취급을 한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건강이라는 것과 질병이 퍼지는 것, 이것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도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우절 두 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C하고 D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C와 D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소식이 있다. 도시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resilient, 회복력이 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도시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병이 퍼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죠. 근데 그냥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좋은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도시들이 이제 나쁜 얘기 좀 하겠지.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는 나빴던 게 회복한다는 얘기일 테니까 경험을 해왔었다. 전염병들을 지난 과거에. 끝났고요.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 이제 두 번째 동사죠. 나도 언니 버덜소. 이게 레질리언트의 내용이죠. 겪었지만 살아남았고 발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 그 레질리언트의 내용이 뒤에 나오겠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여기 레질리언트란 단어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설명을 달아둔 단어긴 하지만 이 단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단어로서 손색이 없는 단어란 말이야. 분명히 선생님들이 탐을 낼 만한, 문제로서 낼 만한 아주 강력한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 바라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는 보았다. 파괴적인 발발. 그죠? 이 아웃브레이크라는 명사 알아두세요. 전염병의 창궐, 발발할 때 이 단어 많이 쓴단 말이야. 콜레라, 티포이드, 인플루엔자, 유럽 도시에서. 자, 이때 의사들이 나타납니다. 존 스노우, 영국 출신의, 그 다음에 루돌프 비르초프, 독일 출신의 이런 의사들이 보았다는 거죠. 바로 연결 관계를 보았습니다. Between A and B. 빈약한, 형편없는 생활 조건. 그 다음에 인구가 막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과밀. 그 다음에 위생. 그리고 질병. 이것 사이에 관계를 보았다는 거죠. 자, 관계를 봤대요. 이 관계. 정말 쫀쫀함을 보여주는 지시사네요. 그죠? 이런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 레코그니션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야, 인구가 너무 과밀하니까, 생활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위생이 안 좋아지고 병이 많이 퍼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연관관계를 밝혔으니까, 이제 대책이 나오겠지. 바로 도시의 리플래닝과 리빌딩. 야, 도시를 좀 다시 계획하자. 도시를 다시 짓자. 왜? 바로 전염병의 스프레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세기하고 20세기 초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는 그 예가 나오겠네요. 19세기의 중반에 런던은 대도시 중에 대도시 아니야. 이게 런던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파이어니어링, 되게 선구적인 수어 시스템, 하수 처리 시스템. 사실 여기가 굉장히 그 전염병 옮기는 그 1급 요인 아니겠어요?
아주 형편없었겠죠. 근데 선구적인 어떤 수어 시스템, 이것이 여전히 그것을 서브하고 있다. 그것이 뭘까? 런던이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요즘에도 런던을 서브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어졌습니다.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서 이 대목도 빈칸현상 대비해야겠네. 그죠? 콜레라의 스프레드를 막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 청결한 물의 어떤 중요성, 이것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과 콜레라의 어떤 스프레드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갖다 개선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의 결과로서 지어졌다. 4번은 뭔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런 전염병과도 상관없는, 그죠? 리컨스트럭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들은 쇠퇴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였다. 뭡니까? 얘가 좀 말이 되려면 앞문장과의 관계도 있어야겠고 뒷문장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얘를 지워버리고 이 문장 전체를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순서 문제였었는데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문장 삽입이 좀 어려웠지.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들은 순서 문제로 다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지문을 통째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관점에서. 물론 지금 들을 때는 순서도 챙겨야겠지만,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tarting from birth. Starting from birth. 이 starting from을 갖다가 전치사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생부터 아가들은 즉시 끌립니다. 뭐에 끌린다? 얼굴에 끌린대요.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일 수가 있었다. 이것이 뭔데? 아가들이 얼굴에 끌린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by 다음에는 이제 증명 방식이 나와줘야겠죠? 사역동사 have, 목적어, 원형부정사. 근데 이제 by ing니까 동명사가 된 거죠. 아가들에게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준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On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the other.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one, 다른 하나를 the other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좀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한 놈을 뭐라고 한다고요? one. 다른 한 놈을 the other. 한 놈이 the other보다 more than,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얼굴처럼 보이더라. 여러분, 얘가 좀 더 얼굴스럽죠? 얘보다는? 그죠? 이렇게 아가들한테 보였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실험의 어떤 조건이고요, 상황이고요. 이제 아가들한테 보였을 때 아가들이 이쪽으로 눈길이 가더라, 쏠리더라 라는 게 이제 결과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one reason? 이상하죠. these changes? 이상하죠. 이상해. 당연히 C가 제일 처음이 돼야겠지. By measuring where the babies looked. 아이들이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 where를 매저해 봄으로써. 이 매저란 단어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거죠. 해설지에는 뭐 자세하게 뭐 살펴보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야. 해석지에 나와 있는 뭐 자세히 살펴보다는 좀 너무 과한 거고, 측정하다, 판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럼으로써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그 아가들이 the face-like image, 오른쪽 아까 이미지, 얼굴과 흡사한 이미지를 보더라.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이. They looked, 이 they라는 건 아가들이고요. looked at the non-face image, 그 얼굴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이분도 비록 아가들의 시력이 좋아 안 좋아, 아가들 시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they prefer to look at faces,
그들은 얼굴을 보는 걸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눈이 좋지도 않은데도 끌린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물었으니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답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B가 돼야겠죠. 아가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변화들이 없으니까. 아가들이, 그죠? 여기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리 좀 꾸며주는 거예요. 아가들이 얼굴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because of 명사. cold 과거분사 evaluation. evaluation이라고 진화라고 불리는 무언가 때문이다. 진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변화들이죠. The structure of an organism. 에서의 변화. 어떤 유기체의 구조에서의 변화. 예를 들어 두뇌. 근데 그 변화들이라는 게 많은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지금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change란 얘기예요. 이게 복수니까 대 다음에 오코에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두뇌가 변하는 거야. 두뇌가 얼굴을 좋아하는 것 쪽으로. 이런 변화들이 도와준다. 그 생명체들이 살아남도록. 분사 구문이네요. ing. 그래서 이 댐이 누구야? 당연히 그 생명체들이겠죠. make 목적어 형용사.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얼굴을 보는 게, 왜 얼굴에 끌리는 게 왜 적들에게 주의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걸까? 뒤에 나와 있네. 또 by ing네요. 그죠? 얼굴을 from afar, 멀리서, 또는 in the dark, 어두운 데에서. 옛날에는 조명이나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야.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음으로써 인간들은 뭐 할 수 있었다? 알 수가 있었다. 누군가가 오고 있네.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 이 were able to의 노란 동사 protect가 걸리는 겁니다. 댐셀 부지예요. 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야, 글이 정말 쫀쫀하네요. 쫀쫀해. 두 번째 순서 문제인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37번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되게 시사적이죠. 여러분 유튜브, 페이스북 관련하여 요즘에 되게 좀 많이 거론되는 게 뭐예요?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 그거 심각하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가짜 뉴스 속으로 빠지게 된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유튜버로서 그런 페이크 뉴스를 갖다가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지문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N수생이 보는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도 이런 소재가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읽어보자. 사람들은 spend 시간 ing. 그들 시간의 많은 시간을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데 보낸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시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대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지시대명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대시는 접속사입니다. 사람들이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야? 그 미디어겠죠. 그 미디어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판 능력은 없다는 거야. 시간은 많이 보내는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선생님, 미디어는 복수니까 여기 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미디어는 원래 복수명사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단수 취급도 많이 합니다. 자, 뉴욕 대학의 연구? 이게 첫 달락일 리는 없을 텐데. 뭐야? 스탠포드 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 뭐야? 연구가 좀 연구가 두 번 나왔네? 그 다음에 정부와 기술 플랫폼들? 뭐야 이게? 일단 지금 했었던 요 얘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예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B로 한번 일단 가볼게요.
2016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유명한 연구 하나가 있었대요. 조사가 있었대요. 이것이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대목, 지금 안 읽어봤지만 이 대목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라고 한다면 B가 제일 첫 달라이겠지. 젊은이들이 쉽게 풀 당하더라. 이거 동사입니다. 풀이. 명사일 땐 바보지만 동사일 때는 속이다야. 당하더라. misinformation에. 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misinformation. misinformation 뜻이 뭐라고요?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특히 언제? 그것이, 그 misinformation이 올 때,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올 때. 이야, 이게 딱 맞네. 비판적인 능력이 없어? 잘 속아. 잘 연결이 되네. 여러분, 이거는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디스. 단점은 not only in use, however. 하지만 젊은이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글이 끝났어. 역시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이런 것에 근거가 된다니까요. 두 개가 벌써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걸로 글이 끝납니까? 어쨌거나 내용상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살짝 봤더니만 앞에 65가 보여. 왠지 B에서 A로 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팍 들어야겠죠. 뉴욕 대학의 연구는 대절을 알아냈다. 65세가 넘어간 사람들이 공유하더라.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네. 7배 더 많은 그들의 어린 카운터파츠보다 7배 더 많은 미스인포메이션을 공유하더라. 얘네가 하나 옮기면 얘네는 7배 옮긴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단톡방 보세요. 막 이상한 거 많아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이 문제를 제기한다. What's the solution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또 물음으로 지금 끝났는데 나와줘야겠지. 이런 미스인포메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정부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확실히 어떤 역할을 하나 갖고 있다. 자기네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될 미스인포메이션을 블럭하는 데 있어서 어휘 문제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연결사 얘네가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구글 책임인데 그죠? 페이스북 책임인데 모든 개인이 남 탓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대목. 현관문 1000만 개. 여기 빈칸 뚫어놓으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위협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과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뭐 함으로써? 좀 더 정보에 대해서 리터릿하게 됨으로써. 정보 리터릿. 인포메이션 리터릿이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게 하나의 형용사예요, 여러분. 인포메이션 리터릿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좀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죠. 비판적인 능력을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는 아까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미디어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 리터리스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알고 그걸 잘 활용하고 그죠? 현혹되지 않고 그죠? 자, 두 번째 순서 문제도 해결. 38번, 39번 이제 주어진 문장의 위치 정하는 유형 들어갑니다. 38번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먼저 일반적인 어떤 삽입 유형에 대한 풀이법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 글의 소재와 내용을 유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막대기들이 서로 접근할 때 공기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이 압축된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어떤 단어가 일단 눈길이 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정관사 더 보이시나요? 나중에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막대기가 2개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 막대기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막대기가 서로 접근할 때 일단 그리기 싫어가지고 전 두 개만 일단 그리겠습니다. 그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접근할 때 원래는 떨어져 있었나 보네. 떨어져 있었나 봐요. 서로 접근할 때 공기 어떤 공기예요? 그것들 이 댐이라는 건 그 막대기들입니다. 그 막대기들 바로 앞에 여기 나온 immediately는요. 시간적으로 즉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바로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압축이 된다. 수동태가 돼야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에너지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공기가 압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 다음에 후속 내용이 약간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und와 light travel in waves. 사운드도 명사, light도 명사 아니야. 소리, 빛, 얘네들은 이동을 하는데 파도를 지면서 이동을 한다. 소리 음파라고 하잖아요. 광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An analogy often given for sound. 사운드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종종 주어지는 비유가 있다는 거야. analogy는 밑에 나와 있죠? 유추, 유사라고. 비유는 바로 무엇에 비유다? 여기서 that은 the analogy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든다는 거죠. 뭐에 비유를 드냐면 자그마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 위로? onto 위로. 어떤 고요한 연못. 고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요해야 됩니다. 고요한 연못 표면 위로 자그마한 공을 던지는 것. 그것의 비유 그것이다. 알잖아요, 여러분. 고요한 그 물에다가 돌을 뚱 떨어뜨리면은 뚱 이렇게 막 퍼져나가잖아. 그죠? 이걸 왜 이런 비유를 왜 든다고요? 소리가 어떻게 해서 퍼져나가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파도가 radiate, 방사한다. 그러니까 퍼져나간다. outwards. 어휘 조심하세요. 바깥쪽으로입니다. inwards가 아닙니다. from the point of impact. 그 충격, impact의 지점으로부터. 무엇과 똑같이? sound waves가 radiate 하는 것처럼 from the sound source. 소리가 맨 처음 일어난 그 어떤 근원이 있을 거 아니야. 출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얘가 소리랑 유사하다. 소리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내면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아직 막대기 얘기는 안 나왔네요. 그죠? 막대기 얘기가 나와줘야지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막대기 얘기가 안 나왔어. This is due to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이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의 혼란, disturbance, disturb의 명사형입니다. 교란,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소리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두 개의 막대기 얘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함께 부딪힌다면, 뱅 시킨다면 여러분은 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3번 문장. 그 충격의 지점이 occurs, 일어난다면 이 에너지는 방출된다. 바로 사운드 웨이브즈로서 방출한다. 3번이야, 4번이야. 4번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뭐죠? 아까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접근하면 그 두 막대기 사이에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고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두 개의 막대기가 왜 이래? 두 개의 막대기가 있었는데 가까이 올 때 공기가 압축되면서 에너지가 막 쌓여간다. 근데 여러분 아직 그 충격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충격이 일어났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 다음에 가장 더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디스죠, 디스. 아니 요게 설명이 되려면
분명히 앞에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끝났네요, 여러분. 다 몇 번? 3번. 압축이 된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충격이 딱 일어나면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음파로서. 아, 그래서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막대기 얘기가 아니라 돌멩이 얘기죠.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실험을, 얘랑 똑같은 실험을 두 개의 아주 묵직한 어떤 돌 가지고서 실험을 해본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은 다른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돌 사이, 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뭐냐라고 학교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돌 사이의 공기가 압축이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돌의 density, 밀도, 그리고 그 돌들의 어떤 표면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as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얘네가 돌이 좀 더 컸을 거 아니야. 면적도 크고. 그죠? displace란 말은 원래 있었던 물건을 바깥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걔네들이 더 많은 공기를 디스플레이스를 템으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가 여기서는 약간 디스터브란 단어의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더 많은 공기를 갖다가 혼란시켰을 템으로 당연히 더 큰 소리가 나오겠죠. 어휘 문제 조심하시고요. 엔소, 그래서 물리적인 교란, 대기권에 우리 주변에서 이것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 이게 결론이네. 여기를 만약에 빈칸 뚫어 놓는다고 했을 때 맞출 수 있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우시기 바라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글이었네요. 자, 두 번째 삽입 문제. 3점짜리였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좀 길어요. 주어진 문장만 읽고서 이게 뭔 얘기야 싶었던 분도 많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어요. 그것이 관찰되어 왔다. 대절이. 이게 가주어고요. 이게 진짜 주어예요. 대절이 진짜 주어란 얘기야. 각각의 레벨인데 뭐의 레벨이냐면 transfer. 전달의 레벨입니다. 뭔가 뭐로 전달이 되는 거야. A에서 B로, B에서 C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각각의 레벨에서 상당한 비율, 그게 뭔데? 8, 90%. 뭐에? 잠재적인 에너지의 8, 90%가, 여러분 8, 90%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르죠. 그건 많은 비율 아니야. 뭐의 많은 비율이야? 잠재적인 에너지가 단수니까 그것의 부분도 단수겠죠. 여기 is, lost, as heat. 열로서 상실된다. A에서 B로 갈 때 벌써 80, 90이 날아가고요. B가 봐봐.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남아. 여기서 이만큼밖에 또 안 남는다는 얘기야. 8, 90%가 날아간다고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먹이사슬이네, 먹이사슬. 그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먹이사슬 얘기예요. 너무 이걸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인데 사실은. 먹이사슬은 food energy,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전달을 의미한다. 무엇으로부터? 가장 최초의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A 단계는 누굽니까? 바로 식물이죠, 식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식물에서의 그 소스로부터. 어디를 거쳐? 일련의 생명체들 거치는 거죠. 무엇과 함께? With a repeated process. 반복되는 과정. 뭐의 과정? 먹는 거, 그리고 먹히는 거. 그죠? 먹고 먹히고. 그죠? 여기 ing, 여기 ing. 여기 뒤 바로 얘가 나옵니다. 그래스랜드에서, 풀밭에서 그래스, 이 식물이죠? 이 그래스가 굳이 따진다면 더 소스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스가 먹힌다. 바로 토끼에 의해. 그런데 토끼는 또 거꾸로 인턴, 이어서 누구에 의해 먹힌다? 여우에 먹힌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따지자면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얘가 C인 거예요.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이것은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먹이 사슬의 한 예이다. 복잡하겠지. 풀을 토끼만 먹는 것도 아닐 테고, 토끼를 갖다 여우만 먹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거나 이 먹이 사슬은 의미한다. The sequence, 연속을. 인 빼먹지 마세요. 인 빼먹지 마세요. 그 연속에서 식량 에너지가, 음식 에너지가 전달된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생산자, 그 에너지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또는 더 높은 영양 단계로. 소비자도 막 더 다양한 어떤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헨스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죠? 따라서 여기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전혀 요 스텝 링크의 숫자가 제한된다. 왜 제한돼야 되는지 전혀 그 근거가 안 나왔어.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 줘야지.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그 열량이 80% 90% 날아가 버리므로 여러분 저 A, B, C, D, 이 단계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야지. 직거래 해야지. 유통 같은 경우에도 왜 당근마켓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유통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어떤 시퀀스 안에서의 스텝 그리고 링크의 숫자. 그죠? 더 넘버입니다, 여러분. 더 넘버예요. 어넘버 오브 아닙니다.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한된다. 이거 외워야 되겠어요? 외우지 말아야 되겠어요? 외워야겠죠? 보통 뭐로 제한된다? 4개나 5개. 아까 3개는 정말 좋은 거지. 4개, 5개 좋은 거죠. 6개, 7개 안 좋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더비교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쉼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쉼표 앞에까지 하면 할수록 쉼표 다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먹이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롱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니어러 해야 돼, 안 돼? father, 5 비유급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니어러 해야 돼. 이 니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is랑 to 사이에 있었던 니어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 유기체가 그 체인에 여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시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greater, 더 커진다. 작아진다 아니라 커진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 흡수가 커진다. 다시 말하면 A, B, C가 있는데 A, B, C, D, E, F보다는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니까요. A, B, C, D가 더 좋고요. A, B, C, D보다 A, B, C가 더 좋다고요. 그 다음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습니다.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먹어? B가 먹어? C가 좋아? D가 좋아? 여기에 좀 더 가까울수록 이 B가 더 좋아. C가 그 다음이고 D가 제일 안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중간중간 날아가니까. 그죠? A, the beginning of the chain, A. 여기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 흡수가 더 커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험이 여러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는 문제니까 달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라겠어요.